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동영합니다. 자, 간밤에 주말 마지막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왔습니다. 다우 산업, 다우 지수와 그리고 S&P는 마이너스 2. 몇 퍼센트, 나스닥은 마이너스 3%대. 근데 장시장부터 이제 갭으로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더 하락폭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, 자, 뉴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뉴스에는요, 9월 그 실업률이 3.5% 전월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고용 시장이 더 단단하다.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그 말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이 시장이 이제 딱 잘 받쳐주고 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반응을 제대로 한 겁니다. 자, 다우존스입니다. 다우존스는 충분히 이제 그 상승의 추세를 만들다가 하락의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. 게다가 이런 그 지지해줄 만한 최후의 어떤 그 보루스러운 이런 자리마저도 지금 이탈 나와가지고 지금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고 있는데, 자,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하락의 파동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. 마지막까지 하나의 파동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서 올해 말까지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 한번, 그 빅 스텝 한번 금리 인상, 그리고 내년 한 5월까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제 일반적인 0.25% 이제 조금씩 올려지면서 내년 여름 전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, 이제 현재는 지금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가 지금 이탈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보여지고 있고, 한번 하락의 파동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 여기는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나라 이제 지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코스닥을 한번, 우리 코스닥을 많이 매매하니까 코스닥 매매하는 지수를 한번 볼게요. 자, 하락의 파동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, 특정한 그 지수대가 지금 뚫려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, 화요일자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더 떨어지겠죠.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월요일자 지금 그 콜럼버스 데이인데 지금 공휴일이긴 하지만 이제 오픈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긴 한데,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, 그리고 그 시장이 그날이 미국이 좀 반등이 좀 나온다면 좀 괜찮지만,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좀 힘이 없다면은 우리 화요일장 우리 한국 시장 상당히 좀 그 약세장이 심한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시장이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 강하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그 테마구는 역시 이제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근데 나는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수익을 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는 그 중에 제일 강한 종목이에요. 푸른저축은행부터 한번 볼게요. 푸른저축은행 이전에 이런 그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한번 치긴 했습니다. 푹 거의 뭐 살짝 이렇게 윗꼬리 한번 주면서 훅 떨어졌는데, 이런 날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애들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되는 거죠. 자, 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매매하는 그런 그 자리는 강하게 올렸다가 옆으로 길게 늘어지고 난 뒤에, 충분히 늘어지고 난 뒤에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올리는 자리거든요. 자, 이 자리도 훅 눌러졌죠. 고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한 20%. 자,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한 20% 가까이. 여기서 고점 눌러가지고 거의 한 20% 정도 눌렀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유해가지고 계속 들고 간다. 뭐 그런 분들이라도 눌림목을 항상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. 최소한 5일선 아래. 그 추세 5일선 아래라든지 이렇게 콩닥 올라가는 자리라든지, 아니면 분봉을 보신다든지, 아니면 고점을 콕 찍고 난 뒤에 쭉 떨어지는 이런 분봉을 보시면서 5분봉 힘드시면 예를 들어 뭐 15분봉 이런 걸 보시더라도, 네, 내가 매수를 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 어디일까? 뭐 내가 좀 약하다 이런 부분에 급등주에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, 근데 이거는 오를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좀 눌러진 자리 전 저점부에서 잡아가는 매매가 다시 맞아요. 1차 매수 평단가 조절하고 뭐 이만큼 훅 눌러주면 2차 매수. 자, 여기도 한번 볼까요?
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다가 여기 이탈이 나왔잖아요. 그죠? 자,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지지해서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1차 매수를 했는데, 그죠? 자,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매수가로부터 10% 이상 빠졌다, 뭐 좀 더 떨어졌다 하면 또 2차 매수, 바로 직전 저점 무렵에서 뭐 라든지 그런 그 뭐죠,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눌림목이 생각보다 가끔씩 많이 나오거든요. 이런 자리들. 뭐 저야 이제 바닥 만들어가지고 돌파 매매 이런 거를 주로 제가 하는 사람이니까, 자, 요런 열려 있는 구간들, 그죠? 여기서도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들, 여기서도 지금 자리를 주면은 뭐 전 고점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공구리를 쳐가지고 뭐 올린다든지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자리들을 이제 저는 이제 공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올라간 애들은 반드시, 추세를 만들어 올라간 애들 반드시 눌림에서는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맞죠. 왜냐, 제가 제주은행으로 해가지고 제가 바로 직전 그 뭐죠, 영상에서 제주은행으로 제가 8% 큰 좀 수익을 냈어요. 근데 어 결국 제가 그 수익을 낸 거는 평단가를 잘 조절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거든요. 자, 지금 현재 뭐 하락의 추세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잖아요. 고점끼리 연결한 선, 고점끼리 연결한 선, 고점끼리 연결한 선, 고점끼리 연결한 꼭지는 이렇게 하락이 떨어지다가 이 자리를 돌파한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그 매수의 포인트죠, 그죠? 네. 이게 일봉이든 분봉이든 상관없습니다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봉상, 자, 5일선 타고 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, 자, 여기서부터 두 개의 캔들로 벌써 36%, 밑에서 고점까지 36%, 그리고 꾹 누른 자리가 한 17%, 많이 빠졌죠. 그리고 어때요? 또 다시 여기까지 39%, 그리고 여기까지 20%,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받고 있죠, 그죠? 네. 만약에 많이 눌러지면 이제 매매하는 그런 자리들을 한번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. 금리 인상 아직까지 있고 이슈는 계속 있다라는 거죠. 제가 여기를 돌파할 거에 대한 기대감, 이 꼭지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구간을 매매하려다가 훅 눌러졌단 말이에요. 여기서 제가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실어가지고 여기서 올림일 때 이제 거의 한 9% 정도 수익을 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,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,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역시 이제 평단가 조절을 잘 해서 매매했을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6%지만 비중을 엄청 막 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. 눌림 자리에서 꼭 보자. 금리 인상 관련주는 제주, 푸른저축은행, 이제 또 보려면 SCI 평가 정보 같은 종목들. 자,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. 이 친구도 자, 여기를 계속 두드렸어요. 그러면 여기도 올라가다가 대략 한 5,000원에서 5,100원 정도가 지금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자리, 거기까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, 자, 긴 시간 동안 이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 쿵 하한가 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여기 놀고 있는 자리예요. 자, 5일선, 21선, 뭐 11선, 뭐 21선 올라오면서 분명히 또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, 꼭지부터 해가지고 저점까지 또 한 15% 정도 빠졌죠. 네. 훅 눌러지면 이런 자리에서 뭐 1차 매수,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다가도 약수익 혹은 이만큼 올라오면 큰 수익이죠, 그죠? 아침에 이제 뭐 갭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. 근데 갭으로 띄우다가 윗꼬리 길게 주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훅 떨어질 수 있어요.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, 날아갈 수도 있고,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데, 무조건 날아간다라는 그런 그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다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자, 이런 자리 지금 옆으로 길게 행보하고 있습니다. 내가 뭐 바로 위로 이제 이런 꼭지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, 내가 여기를 돌파할 때 살 것인가, 아침에 캡으로 뛰었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뭐 이런 자리를 내가 한번 시초가 돌파할 살 것인가, 이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. 이런 것들요. SCI 평가 정보, 그 다음에 고려 신용, 자, 고려 신용 정보도 봅니다. 고려 신용 정보도, 네. 자, 이 자리가, 이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였나 봅니다. 그죠?
계속 이렇게 두드리다가. 그러니까 이게 분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런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계속 두드리면 이 자리에 계속 두드리면 계속 여기가 이제 저점인 것 같지만 이렇게 밑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확 들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자, 여기를 이렇게 두드려더라도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눌러가지고 네,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 해서 여기 처치를 할 때 여기 무려 13%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밑에서 쿡 눌러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뚝 올려내는 자리, 이런 자리도 상당히 매력 있는 자리고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훅 눌러가지고 이런 자리,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미꾸라지고 많이 떨어졌어요. 뭐 이만큼 올라가 봤다는 거는 다시 올라가는 데는 또 한번 가능도 하다라는 거죠. 네.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침에 갭으로 뛰었다가 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또 한 번의 기회는 또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런 거고요. 아침에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네옴 관련주, 네옴시티 관련주, 방사능 요등 관련주 뭐 많았죠. 사료, 뭐 러시아 관련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고.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반짝하는 그런 그 시자 관련 알리는 그런 그 테마가 있습니다. 중고차 관련주죠. 그 한번 이전에 큰 시세를 줬던 오토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이 좀 됐는데 자 이때가 지금 그 탕 터지고 난 뒤에 제가 이때 이제 기다렸어요. 이때서 한번 이쯤 한번 눌러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줬는데 좀 쿵작쿵작이 아니고 바로 쿵쿵 지금 올렸는데요. 지금은 이미 한번 그 강한 쉬지 않고 이제 한번 올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을 좀 두고 열어두고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두드렸던 자리죠. 이런 자리들이 이런 가격의 위치들이 2차적으로는 이런 자리들이 지금 현재 저점이죠. 요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? 이건 살짝 이렇게 그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들어올린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개미털기 같은 이런 느낌. 일단은 5일선 아래로 들어가야지 뭔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래도 이제 상당히 좀 터지긴 했어요. 상당히 터지게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던 이제 동동 기준봉이라든지 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뭐 1차 매수, 뭐 2차 매수 이런 자리들 해서 평단가 조절하면서 이만큼 눌렀다가도 다시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 나오는 자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평단가 조절하는 매매가 사실 더 지금 시장에서는 더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지수가 밀리면 이 종목도 날아가기보다는 뭐 눌릴 수밖에 없겠죠. 네,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고차 관련주는 이제 오토엔이 이제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따라오는 종목 있긴 한데 그 종목들은 좀 약하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석유 감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갭으로 띄우고 난데 지금 이렇게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석유 하면은 이제 역시 중앙에너비스하고 한국석유죠.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, 자, 이런 자리가 상당히 이제 매력 있는 자리고,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뛸 수는 있지만,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눌러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, 이런 자리가 나오는지도 우리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한국석유, 네, 이슈가 있는 내용들만 지금 현재 좀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한국석유는 중앙에너비스에 비해서 이렇게 고를 살짝 파고 올리죠, 그죠?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줍니다, 그죠? 지금 여기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, 네. 자, 그래서 제가 그 평단가 조절하는 그런 매매가 사실 유효하다 그랬죠. 네. 아무리 이제 강한 종목이라도 요즘은 올렸다가 꾹 눌렀다가 뭐 이 시작한 이 캔들 강한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렸던 캔들의 시초가 근처까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고 더 날아갈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저점을 살짝 눌러요. 누릅니다. 그러면은 이런 자리도 매수하고 매수해가지고 평단가를 조절해서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에 살짝 기술적인 반등 나왔을 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준다라는 거죠.
그래서 한 번의 몰빵보다는 내가 처음에는 작게 수익을 내더라도 1차 매수에서 수익을 내서 작게 수익을 내더라도 일단은 1차 수익에는 조금 비중을 조금 적게 2차 매수를 금액을 준비하고 이렇게 분할적인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매매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대신할 만한 다른 그 주변에 그 가스나 석유 나오는 가스 나오는 그 나라로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유럽에 이제 그 러시아 가스를 대체한다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역시 이제 한계는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GSE가 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. 제일. 자,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밑으로는 4,500원, 그리고 위로는 한 거의 한 8,000원 가까이 되는 7,100원 가까이 되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박스의 어떤 유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. 현재는 이런 자리가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 이런 위쪽으로 그런 느낌입니다. 겨울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스비 인상 많이 됐지만은 더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가스비가 이제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한번 눌러졌을 때는 좀 그 비중 조절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 중에 하나는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. 대성 에너지. 자, 대성 에너지도 차트 모양은 비슷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탕 실리면서 좀 느낌을 줬어요. 뭐 곧바로 확 날아가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또 이렇게 파동을 살짝 그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, 이런 좀 이만큼 긴 횡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다시 윗방향으로 밑으로 찍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찍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 박스의 형태가 지금 현재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은 뭐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. 지수도 지금 하방으로 자꾸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니까 마지막 그 하락의 마지막에 그 고통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올라가는 그 테마군들을 잘 보고 그것도 이제 막 올라가는 꼭지를 잡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관련주더라도 강하게 올렸다가 꾹 눌러지는 자리를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그게 좀 더 이제 현명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.